낡은 잠바에 모자 눌러쓴 경비 아저씨는 늘 묵묵히 아파트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를 무시했고 경비실은 쓰레기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꺼낸 단 한 장의 서류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만복입니다. 올해로 74세가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한 지 벌써 8년째입니다. 하루 12시간씩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이 작은 경비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저를 그냥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좋게 말하면 경비 아저씨, 기분 나쁜 날엔 그냥 경비라고 하죠. 감사 인사 한 번 듣기 어려운 건 기본이고,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를 제게 집어던지거나 강아지를 경비실 앞에 묶어두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비실 에어컨은 왜 이렇게 늦게 틀어요? 늙어서 반응이 느린가 보네. 거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지. 그냥 잠자는 방이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예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인간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남을 본다. 그래도 저는 하루도 지각 없이, 말 없이 묵묵히 제 일을 해왔습니다. 새벽 2시든 4시든 택배가 오면 일어나서 받아주고, 주민들이 열쇠를 잃어버리면 관리소에 연락해서 해결해주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치면 약상자를 들고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재라는 아이였죠. 민재는 같은 단지 301동에 사는 12살 남자아이입니다. 매일 아침 등교 전에 경비실에 들러 저에게 인사를 하고 작은 초코파이나 사탕 하나씩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하루 종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민재는 저에게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유일한 아이였거든요. 어느 날은 민재가 학교에서 만든 종이 비행기를 가져와서 함께 날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비실 앞 작은 공간에서 민재와 함께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웃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꿈이 있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큰 회사를 만들고 싶었단다.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 말이야. 우와, 정말요? 그럼 지금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순수한 눈을 보며 말했죠. 꿈은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단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대표라는 사람이 저에게 화를 내며 쓰레기 봉투를 던졌습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이딴 걸 제대로 못 버려? 경비 주제에 말이 많아. 월급이나 제대로 받아먹고 있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여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경비실 서랍을 열어 서류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 당신이 좋아하는 그 대기업 있죠. 동상그룹. 그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단지 대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경비 주제에 농담도 잘하네. 정신병이라도 났나? 그때 저는 그 가방에서 차례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산물산 창립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1981년 3월 15일자로 되어 있는
누렇게 바랜 서류였죠. 그 다음엔 1981년도 동상그룹 이사회 설립명부였습니다. 거기에는 오만복, 오만수, 오만호. 저희 형제 세 사람의 이름이 창립 멤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서명이 들어간 각종 계약서들과 주식 원권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단지 대표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주민들도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이게 진짜예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동상그룹을 처음 세운 건 저희 형제 3명이었습니다. 저는 오만복 셋째였죠. 사실 저는 1981년 형들과 함께 동상그룹을 설립한 창업 멤버였습니다. 저희 형제는 모두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희를 키우셨죠. 큰형 만수는 머리가 좋았고 둘째 형 만호는 사업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일을 맡았고요. 처음엔 작은 건축자재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현장을 뛰어다니며 일했습니다. 형들은 사무실에서 계약을 따오고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했죠. 회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10명에서 100명으로, 1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장에서 일했고, 형들은 임원진이 되어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형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만보가 넌 학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잖아. 앞으로는 현장에서만 일해라. 경영은 우리가 할 테니까. 주식? 그런 복잡한 건 내가 뭘 알겠어. 우리가 대신 관리해 줄게. 처음엔 형들을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회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형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만보가 미안하다. 하지만 회사가 상장하려면 주주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 너는 이제 회사를 나가는 게 좋겠다. 형, 저도 이 회사를 같이 세운 사람인데요. 물론이지. 그래서 퇴직금도 넉넉히 줄 테니까. 그리고 이 서류들은 내가 가져가. 추억이니까. 형들은 저에게 창업 당시의 원본 서류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서류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함께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법적 절차도 형들이 모두 틀어지고 있었기에 저는 뒤에서 묵묵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 저는 돈도 명예도 없이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택시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이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이 되었죠. 동상그룹은 그 사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뉴스에서 형들이 회장과 부회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원본 서류들과 주식 원권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세상이 뒤집히다. 그날 이후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먼저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고 곧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대기업 창업주였다는 제목의 글이 수천 개의 댓글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며칠 후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5일보 기자입니다. 동상그룹 창업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대기업 창업자 40년간 경비로 살아온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뉴스에 보도되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지 주민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 만복 어르신 더우시죠? 냉커피 하나 놓고 갈게요. 저희가 회식 자리에 모시고 싶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아이고,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제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급존칭을 사용하며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곧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상그룹에서 변호사들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가진 서류들이 위조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죠. 큰형 만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보가 이제 그만해. 넌 이미 퇴직금도 받았잖아. 괜히 늙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형, 저는 욕심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 그럼 법정에서 보자. 하지만 너는 이길 수 없을 거야.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형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늙은 경비원일 뿐인데.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원군들. 먼저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민재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사회면에 서민들의 영웅, 오만복 할아버지를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저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짜 창업자를 내쫓고 혼자 배불리 먹은 형들이 더 나쁘다. 40년간 경비로 일하면서도 묵묵히 살아온 분이 존경스럽다. 꼭 이기세요. 서민들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여러 변호사들이 저에게 무료 변론을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노동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을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업법 전문가인데 창업 관련 소송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심지어 동상그룹의 전직 임원 몇 명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저는 80년대 초 동산물산에서 일했던 김 과장입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오 사장님, 회사 초창기에 사장님이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일하시던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법정 싸움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동상그룹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저를 상대로 온갖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서류가 위조라고 하고 저는 단순한 직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희 쪽에서도 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동상그룹 창업 초기 직원들의 증언, 당시 신문 기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보관하고 있던 원본 서류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큰형 만수와 마주쳤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만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큰형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 저는 그냥 제가 누구인지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뭘 원하는 거야? 창업주로서의 명예회복,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목만 인정받고 싶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동상그룹은 원고 오만복이 동상그룹의 공동 창업자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라. 법정에서 판결문을 들었을 때 저는 울음이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40년간 억눌렸던 한이 풀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저를 응원해주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민재도 엄마와 함께 와서 저를 안아주었죠. 할아버지,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승소 이후 저는 정당한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평생 벌어본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무엇을 할 건지 물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셨는데 뭘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단지 전체 경비실 개선 기금을 기부했습니다. 모든 경비원들의 휴게실에 에어컨과 침대, 냉장고가 설치되었고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경비원들이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서민으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여전히 이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묻지만 이곳이 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승소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저를 오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합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서민의 영웅이라고 칭찬합니다. 심지어 큰형 만수도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만보가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나 보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저에게 인사를 하고 간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든 경비원이었든 상관없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친절하셨거든요.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경비원일 때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제가 창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되찾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40년간 숨어 지내던 창업주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74세입니다. 아직도 매일 밤 이 경비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었는데도 경비 일을 계속 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 일이 제게는 소중한 일이거든요. 이 단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민재 같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해주는 일이 저에게는 어떤 사업보다도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40년 전에 형들에게 당당히 맞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민재가 오늘도 등교 전에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다, 민재야.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민재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무시당하던 한 남자의 인생은 사실 모두를 일으킨 숨은 영웅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74년의 인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